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엔비디아,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이 엔비디아의 8월 실적 발표 이후 상황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항상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니까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 실적 관련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엔비디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AI 분야에서 정말 압도적인 거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이나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그런데 이 배당 정책을 딱 들여다보면 이게 맞나? 하고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아, 그 배당금이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은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정말 기록적인 성장세,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정작 주주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배당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네, 정말 미미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이런 놀라운 성장 동력, 그리고 탄탄한 재무 상태,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먼저 좀 짚어보고요. 네, 그럴 필요가 있죠. 오늘 성과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배당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같이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긍정적인 면과 또 주의해야 할 점들 다 같이 봐야겠죠? 네, 그럼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의 재무 성과.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숫자들이 너무 엄청나서. 그렇죠. 특히 그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정말 무섭게 늘었죠. 맞아요. 그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24년 2분기,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때 전년 대비 171% 성장을 했어요. 171%요. 와,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보통 기업 성장률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죠. 회계연도 25년 2분기에도 전년 대비 154%나 또 성장했어요. 2년 연속 세 자릿수 성장률이라니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죠. 이야, 171% 찍고 그 다음에 또 154%라니. 그 기반 위에서 또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가장 최근 분기, 그러니까 FY25 2분기 매출액이 무려 30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300억 달러. 3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0조 원이 훌쩍 넘는 돈 아닌가요? 분기 매출이 40조 원이라니. 네, 맞아요. 분기 매출 하나가 40조 원이 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다음 분기 전망치, 그러니까 FY25 3분기 전망치도 325억 달러로 제시했어요.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와, 325억 달러. 그러니까 성장세가 꺾이기는커녕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네요. 데이터 센터 쪽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라는 증거겠죠. 그렇죠.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서비스 돌리려면 엔비디아 GPU가 거의 필수니까요. 그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성장세는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현금 배당. 배당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네. 그 배당 부분. 그렇죠. 네, 지난 6월에 10대 1 주식 분할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주가가 너무 높아져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할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식 분할 이후에 발표된 주당 배당금이 고작 0.01달러예요. 주당 1센트. 0.01달러요? 와, 정말 작네요. 네, 이걸 연간으로 환산해도 0.04달러밖에 안 되고 현재 주가 수준을 생각하면 배당 수익률로 따졌을 때 0.03%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0.03%.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네요. 훨씬 낮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걸 발표하면서 150% 인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150% 인상이요? 0.01달러가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주식 분할 전에 주당 배당금이 0.04달러였어요. 이걸 10대 1 분할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0.004달러가 되거든요. 분할 전 0.04달러를 10으로 나누면 0.004달러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 0.004달러에서 0.01달러로 올렸으니까 비율로만 따지면 150% 인상이 맞긴 맞아요. 근데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사실상 주주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인상인 거죠. 아, 그런 계산법이 있었군요. 150% 인상이라고 해서 뭔가 크게 늘었나 했는데 실제 받는 돈은 거의 그대로라는 거네요. 네, 거의 그대로죠.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나눠주기보다는 그 돈을 다시 회사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 같은데 재투자라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현금 배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회사의 성장 우선 전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거의 없는 주식이라고 봐야죠. 물론 현금 배당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주주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방법이 꼭 현금 배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다른 방법들도 있죠.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는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어요. 일단 엔비디아가 가진 근본적인 경쟁력부터 좀 더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첨단 AI 칩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90%에 달해요.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90%면 정말 압도적이긴 하네요. 경쟁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네. 게다가 하드웨어만 강한 데 아니에요.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뭐랄까 아주 강력한 성벽, 해자, 모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구다 생태계가 워낙 잘 구축되어 있어서 한번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개발자 락인 효과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하드웨어 성능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죠. 최근에 발표한 블랙웰 아키텍처,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루빈 아키텍처까지 계속해서 차세대 칩을 내놓으면서 기술 리더십을 더 확고하게 다지고 있고요.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자사주 매입에 막대하게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자사주 매입 규모가 상당했죠. 네, 정말 상당합니다. 바로 지난 8월 실적 발표 때였죠. 무려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로 승인했어요. 500억 달러. 500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거의 70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추가로 승인한 규모만 그 정도라니 대단하네요. 그렇죠. 기존에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에 더해서 또 500억 달러를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자사주를 대규모로 사들여서 소각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똑같은 순이익을 내더라도 주식 하나당 돌아가는 이익, 즉 주당 순이익 EPS가 높아지게 돼요. EPS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보면 현금 배당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성장주에게는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이 EPS를 끌어올리고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회사가 그만큼 미래 성장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우리는 배당금 조금 줄 돈으로 차라리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올리고 남는 돈은 미래를 위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회사의 전략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기대치와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밸류에이션 문제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죠. 네, 맞아요.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이미 앞으로 몇 년간의 엄청난 성장을 다 끌어다가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하거든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가 43배 정도 돼요. 43배. 일반적인 제조업체나 다른 산업군에 비하면 확실히 높은 수준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은 더 높아요. 30배가 넘습니다. 매출액의 30배 이상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어느 정도 높은 밸류에이션은 용인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치가 주가에 녹아있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시장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충격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만약에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 그 높은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거나 성장세가 약간이라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에 아주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에요.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지난 8월 실적 발표 직후에도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약간 떨어지거나 며칠 동안 옆으로 기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맞아요. 실적은 서프라이즈였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잠잠했죠.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게 바로 시장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실적은 당연히 나올 줄 알았다. 심지어는 이것보다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앞으로도 이런 높은 기대치를 계속해서 뛰어넘어야만 주가가 상승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계속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죠. 그렇군요. 확실히 밸류에이션 부담과 높은 기대치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성장 잠재력 자체는 여전히 아주 강력하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AI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의 메타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돈이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투자가 엄청나죠. 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구축 및 확장에 들어가는 총 투자 금액 캐펙스가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1조 달러요. 와,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막대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결국 AI 서버 구축에 들어갈 거고 그 AI 서버의 핵심 부품이 바로 엔비디아 GPU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 거대한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계속 커진다면 엔비디아가 수혜를 보는 건 맞겠네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으로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자체 칩을 만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 DRIVE 올인 같은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 자율주행 쪽도 엔비디아가 강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로봇 개발 플랫폼인 아이작, 이색이나 산업용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옴니버스 플랫폼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신규 사업들이 당장은 데이터 센터만큼의 매출 비중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정말 중요한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네,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 성장 잠재력만 보고 있기에는 현재 직면한 위험 요인들도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요. 지금이야 엔비디아가 90% 점유율로 압도적이지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아, 경쟁사들이요? AMD나 인텔 같은? 네, 대표적으로 AMD가 있죠. AMD가 내놓은 MI300 시리즈 같은 AI 가속기 칩이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따라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이나마 뺏어오려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인텔 역시 가우디 칩 등을 앞세워서 AI 칩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엔비디아나 인텔의 추격이 신경 쓰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더 위협적인 건 어쩌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사들이 직접 경쟁자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고객사들이요?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자체 AI 칩, 즉 주문형 반도체 ASIC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 같은 칩들이 대표적이죠. 아, 자체 칩 개발 소식은 저도 들었어요. 그게 엔비디아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당장은 엔비디아 GPU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자체 칩 사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의 막강했던 가격 결정력이나 시장 점유율에 조금씩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가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경쟁 구도 변화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네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지정학적 위험이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요. 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봉제.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땅을 겨냥해서 성능을 낮춘 H20 같은 칩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것마저도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H20 칩 판매 부진 소식도 있었죠. 네, 이 수출 통제 조치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미 상당한 비용 손실을 입었어요. 지난 회계연도 26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보면 이 중국 관련 문제로 약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45억 달러요? 비용만 그 정도라니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 26년 2분기에는 약 80억 달러, 11조 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까지 언급했어요. 이게 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앞으로 미중 무역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엔비디아에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거기서 사업하기 어려워지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네,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밸류에이션 부담, 확실히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들도 많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엔비디아는 분명 AI 혁신의 가장 중심에 서서 정말 강력한 재무 성과와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실적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네, 그리고 회사가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현금 배당은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단기적인 주주 환원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성장 우선주의 전략이 명확하군요. 네. 그래서 당신,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이런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과 누구도 넘보기 힘든 기술 리더십에 더 큰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신중론적인 요인들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지 말입니다. 네,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해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판단해야겠네요.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당장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배당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주로 미래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 캐피털 게인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배당보다는 성장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에 더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조언이나 추천이 아니라 정보 제공과 분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른 내용 중 일부는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 상황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정보를 교차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